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에서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오늘은 작년 11월 달에 쳤던 수능 시험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가 나오죠. 5형식 구조입니다. less sticky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as, 세 번째 줄 as는 접속사로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동사 부분이 can be disconnected, 수동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 넷째 줄 뒤에 while은 접속사입니다. 부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인데 뭐뭐 하는 한편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중간에 보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죠. 그 앞에 있는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이 선행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는 allow, 그 다음 목적어 to 부정사가 그 다음 줄에 있죠.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다음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으로 moving은 동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절이 cloud work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보이시죠. 그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 부분이 can take place, take place는 자동사죠. 일형식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need to 부정사인데 수동적 의미이기 때문에 지어질 필요가 없다. 앞에 no가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해서 가죠. need to be pp죠. 그리고 are observed, 준수될 필요가 없다. 준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be 플러스 pp 수동태고 역시 그 다음 줄에도 현재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수동태의 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조금 길죠. the switch부터 work까지가 주어 부분이고 happen이라는 자동사 보이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by 다음에 sending과 clicking이 동명사 병렬입니다. 그 앞에 simply는 동명사로 수식하는 부사이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the employer, 고용주란 뜻인데 여기서는 고용주라고 해석하지 말고 내용적으로 해석할 때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고용주가 몸담고 있는 회사 또는 고용주가 거느린 그 회사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leave 뒤에 목적어가 no material traces가 behind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the places where이 관계부사인데 in which로 바꿀 수 있고 the places가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where 다음에 주어 is은 위에 있는 the employer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 살펴봤고 보기 5번에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나와 있죠. 이 정도로 이제 21번에 문법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은 많은 일을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 덜 들러붙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게 키워드입니다. 많은 일을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 덜 끈적거리게 만들었다. 덜 들러붙게 만들었다. 그럼 뭔가 분리시켰다는 느낌이 들겠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봤을 때 느끼는 거는 자, 두 번째 줄에 일이 점점 더 모듈화되고 모듈은 위에 적어놨지만 기본 단위, 작은 구성 단위가 하나하나 모여서 합쳐져서 전체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본 단위, 구성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이 점점 더 모듈화되고 commoditized, 상품화되고 and standardized, 표준화되면서 그리고 as markets for digital work, 디지털 노동을 위한 시장들이 are created,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서비스 노동과 특별한 장소 사이의 관계가 can be disconnected.
끊어질 수 있다. 이 말은 그 장소에 해당되는 장소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지금 ties부터 disconnected 문장이 연관이 있죠. 의미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while부터 들어가겠는데 지금 while절이 좀 깁니다. 한 세 줄 건너뛰고 market까지가 while절이죠. 1990년대 emerge는 서서히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한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과정이 large companies, 대기업들이 그 다음 줄에 their call center죠. 그들의 콜센터를 to cheap, 값싸고 distant labor markets, 먼 노동시장으로 by moving, 옮김으로써 여기 Global Reserve Army는 값싼 노동 인력을 말합니다. 외국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싼 그런 나라에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 그 언제든지 이제 그 사람들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가 있죠. 그 세계의 값싼 노동 인력을 이용하도록 허용해준 한편 클라우드 워크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은 곳에서의 일이 can take place,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볼륨, 규모와 그 어떤 세분화를 변화시킨다. 이 granularity는 알갱이 형태를 말합니다. 세분화라고 의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규모와 그런 세분화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워크는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디지털 형태의 작은 단위의 작업을 맡기고 위탁하고 그 다음 수행하는 노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사례는 그 다음 문장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a small business가 나오죠. 뉴욕에서의 small business, 작은 기업이 can hire, 고용할 수 있어요. A freelance transcriber in 나이로비인데 어느 날은 나이로비에 프리랜서 트랜스크라이버는 회의 등을 기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필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필사생을 고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뉴델리에서 또 프리랜서 필사생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사례가 나오죠. 이 말은 어디서나 고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꼭 내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에 대한 어떤 융통성, 유연성을 지금 의미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no offices부터 쭉 나오는데 어떠한 사무실과 공장들도 지어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어떤 사업적인 규정들도 준수되지 않고 준수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no local taxes are paid입니다. 그 현지에는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연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자유로워졌고 The switch in the production network of work죠. 노동 생산의 네트워크의 전환은 happens, 일어나는데 by simply sending some emails, 몇 통의 이메일을 단순히 보냄으로써 또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몇 개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장소에서 그냥 이메일 몇 통 보내고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버튼 몇 개 누르면 또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롭죠. 그리고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the employer은 제가 문법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회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고용주가 있는 회사 또는 고용주가 거느린 직원들 전체의 회사 조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용주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은 leaves behind no material traces입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leave behind는 뒤에 남기다니까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죠. in the places, 어떤 장소에서 그 회사가
한때 그 고용주가 있었던 그 회사인 그 장소에 어떠한 물질적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아웃소싱, 외부에 외주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지역에서 사무실과 같이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의 주제인 일의 장소의 완전한 분리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서 일이 모듈화, 상품화, 표준화되고 디지털 노동을 위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서비스 노동과 특정 장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루는 뉴욕에 있는 작은 기업이 나이로비에 있는 그런 프리랜서 필사생을 고용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 뉴델리에 있는 또 필사생을 고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 사무실이나 공장을 짓거나 현지 규정이나 세금을 준수할 필요도 없다 그랬고 고용주가 몸담았던 그 조직 회사가 그 장소에 물질적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체적인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업무가 특정 장소에 고정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와 맥이 통하는 보기를 찾으면 돼요. 자, 1번부터 Settle the locational dilemma of the global market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로케이셔널, 입지 관련적인 그런 딜레마를 해결했다. 입지 관련적인 딜레마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죠? 다음에 Elevated the spatial flexibility in conducting business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인 유연성을 높여주었다. 이게 정확한 답이 되겠죠, 2번이. 3번에 weakened, 약화시켰다. The geographical expansion of local business. 현지 사업의 지리적인 확장을 약화시켰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에 지역의 아웃소싱의 엄격한 법적인 절차 과정을 완화시켰다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에 기업들이 그 기업의 고용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기업들이 덜 복잡해지게 허용해 주었다는 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웠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 시간이 촉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번은 꼭 학생들 입장에서는 꼭 내가 맞춰야 되겠다.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적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독해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제 강의를 문법하고 내용을 잘 복습하시고 21번 이제 2026년 11월 달에 나오는 21번 유형의 시험 준비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2번 요지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간단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뭐뭐에 기반하여, 뭐뭐를 토대로란 베이스온이 있죠. 두 번째 줄에 둘째 단어 existing은 존재하는이란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죠. 다음에 그 옆에 be defined as 뭐뭐로 정의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뒤에 보면 to leverage가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 so as to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is은 가리키는 게 분명히 있어요. cooptation이라는 걸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way 뒤에는 to 부정사가 따라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줄에 sport business는 선행사고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동사 부분에서 need to 부정사인데 collaborate라는 단어와 그 밑에 compete라는 단어가 병렬 구조로 need to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this special 문장에서 should be managed가 should be pp라는 수동 형태가 되고
properly는 부사가 되어서 앞에 있는 should be managed를 수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 due to가 전치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being paramount, 형용사를 동명사로 만들었죠. being paramount. 동명사 앞에 있는 trust and confidence issues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it은 가주어고요. to be collaborative and comparative. 이 부분이 진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as 다음에 they는 앞에 있는 to 부정사 두 개를 받아줘서 복수 they로 썼어요. 그리고 as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민자라는 타동사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었고 그 다음 줄에 주어 동사인 완전한 문장 일형식이 나와 있죠. Careful balancing act may be pp입니다. 동사가 수동 형태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place라는 pp입니다. 과거분사. pp가 앞에 있는 emphasis, 강조라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by necessity day에서 이때 day는 위에 있는 sport managers를 받아줍니다. 독해를 할 때 대명사가 무엇을 받아주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독해 연습할 때 그게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share information but do so에서 이 대동사 기능인데 이 do so는 share information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쪽에 this means 다음에 역시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고요. it은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to have, to 부정사가 쭉 이어서 나오죠. 진주어가 되는 to 부정사입니다. 그 뒤에 보면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how to 부정사 있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있죠. how to 부정사가 목적어 됩니다. about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두 개이기 때문에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is not neglected, 수동태죠.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스포츠 생태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죠. 스포츠 생태계는 존재한다. Based on the type and rate of coopetition. 이 합성어입니다. existing. 존재하는 협조적 경쟁의 유형과 정도에 기반을 하여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협조적 경쟁의 유형과 정도에 기반을 두고 스포츠 생태가 존재한답니다. 협조적 경쟁, 협조와 경쟁이 같이 있다는 거죠. 물론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다음에 coopetition, 협조적 경쟁은 정의가 됩니다. The simultaneous pursuit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firms가 되죠. firms는 기업이죠. 기업들 사이에서 협력과 경쟁의 동시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Superior value creation purpose입니다. 우월한 가치 창출 우월한 가치 창출의 목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들 사이에서 협력과 경쟁의 동시의 추구로 정의된답니다.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해야 된다. 우월한 가치 창출 목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it은 이 coopetition을 가리킵니다. 협조적 경쟁은 유용한 방식이다. 스포츠 기업들의 역동적 특성을 이해하는 유용한 방식이랍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스포츠 기업들을 선행사로 받아주는 위치가 있죠. 그래서 need to collaborate for resource efficiency purpose입니다. 자원의 효율성 목적을 위해서 협력할 필요는 있으나 잠재적으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있는 스포츠 기업들의 역동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유용한 방식이 바로 코어퍼티션이다. 협조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협력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this spatial relationship should be managed properly입니다. should가 들어갔다는 것은 필자의 어떤 주장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뒤에 듀투 부분이 있죠. 신뢰와 신용 문제가 being paramount, 최고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뢰와 신용 문제가 최고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필자의 주장 담겨 있죠. 요지와 맥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죠. 근데 이제 as가 나왔어요. as부터 먼저 해석해 보면은 협력을 하는 거, 그리고 경쟁을 하는 것, 스포츠에서 협력을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서로 다른 형태의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또는 포함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협력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경쟁적으로만 가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는 겁니다. 주의 깊은 균형 잡기가 필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각각의 행동에 두어지는 강조의 정도의 관점에서 각각의 행동 또는 각각의 활동에 두는 강조의 정도의 관점에서 주의 깊은 균형 잡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often, 종종 스포츠 관리자들은 성과의 이유 때문에 더 경쟁적이 되려고 하고 덜 협력적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과 이유 때문에. 일단은 스포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by necessity, 필요에 의해서 스포츠 관리자들은 may need to share information,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 공유할 수도 있죠.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in a cautious manner이죠. 좀 신중한 방식으로 그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는 거죠. it이 가주어고 to 부정사 진주어죠. 더 나을 수도 있다. 뭐가? To have plans in place about how to pursue both simultaneously죠. 이 두 개는 그 경쟁과 협력입니다. 이 둘 다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들을 in place, 마련해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표시해놨죠. to have부터 simultaneous까지가 this가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줄 것이다. one, 어느 하나가 the 다른 하나를 대가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his라는 것은 앞에 둘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두는 거죠. 이것은 어느 하나가 나머지 다른 하나를 대가로 소홀히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줄 거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보면 이걸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스포츠 산업은 서로 협력하면서도 잠재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역동적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협력과 경쟁 사이에 신중한 균형 잡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가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죠. 그러면 요지를 찾아볼게요. 자, 1번부터 스포츠 산업에서는 협력과 경쟁 사이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정확하게 1번이 답이죠. 2번에 협력에 기반한 경쟁을 위해서 스포츠 정신 함량 교육이 필수적이다. 아니죠? 세 번째, 스포츠에서는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협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틀렸고요. 스포츠 산업에서는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틀렸고요. 5번에 스포츠 산업에서의 성취는 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말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죠. 가장 정확한 요지는 스포츠 산업에서는 협력과 경쟁 사이의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하나가 한쪽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한글로 된 복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해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셔야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오늘은 작년에 쳤던 수능 23번 주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문법적인 부분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문법이 한 2개 정도가 있네요. 두 번째 줄은 where이 보이죠? 관계 부사입니다. 선행사가 컨텍스트죠. 상황, 맥락, 문맥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상황으로 해석하세요.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근데 expect 다음에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의 수동 형태가 나와 있죠. is expected to plan. 그래서 보통 문장이 수동 형태로 되어 있으면 완전한 문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where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 확인했죠. 자, 해석을 해보면은 emphasizing speed over frequency입니다. 여기서 frequency는 운행 빈도를 말합니다. 운행 빈도. 여러분이 지문을 이해할 때 그냥 빈도보다는 운행 빈도라고 이해하시고요. 스피드는 속도입니다. 차의 빠른 속도죠. 그래서 빈도보다는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make sense. 원래 make sense가 의미가 통하다, 이해가 되다, 타당하다. 여기서는 타당하다고 해석합니다. 운행 빈도보다도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하고 세 번째를 내려갑니다. peak only commute services.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그런 통근 서비스와 very long trips with low demand가 되겠죠. 수요가 적은 아주 긴 거리의 여행 같은 거. 출퇴근 시간에는 통근버스가 회사나 학교 통학버스 같은 거 정확한 시간에 오죠. 이거와 매우 긴 거리의 운행, 여행 같은 거 하면 길게 긴 여행을 하죠. 자기 차를 가지고. 이런 걸 포함해서 around the timetable이죠. 시간표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것으로 기대되거나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운행 빈도보다는 속도를 강조하는 게 타당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그 도로의 규정 속도에 맞춰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빈도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정확하게 짜여진 통근버스나 통학버스 아니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문장의 내용을 왜 말하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대중교통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 all other context인데 모든 다른 상황에서인데 여기서는 위에 나왔던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그런 상황을 빼고 나머지 모든 다른 상황에서 이때에선 위에 나오는 빈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seems to be a common motorist error입니다. 흔한 운전자의 오류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가용을 가진 운전자는 항상 어떤 도로라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도로의 속도에 맞게 자기가 속도를 내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100% 항상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차량이 많아가지고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하철이나 지상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빈도만 정확하면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지금 말했던 걸 잘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 이 지문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로드, 도로는, 자, 이 문장은 뭐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데 없어도 되는 문장인데 일단은 해석을 잡아줄게요. 도로는 항상 도로가 있는 그곳에 있어요. 뭐 시내 도로라든지 시외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있죠. 항상 그 자리에 그 도로가 있어. 그래서 그 도로에 적혀 있는 속도 있죠. 뭐 60km, 40km, 30km, 100km 이렇게. 그 속도는 가장 중요한 팩터다. 관계대명사 대신 나왔죠.
그 도로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는 거죠. 시내 도로냐, 시외 도로냐, 고속도로냐 이렇게. 자, 그러나 트랜지트,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은 단지 대중교통이 있는 그곳에 항상 있습니다. 만약에 그 대중교통이 곧 도착만 한다면, 원래 와야 될 시간에 곧 도착만 한다면 항상 거기 있어요. 그게 대중교통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이나 그죠? 지상철이나. 이해가시죠? 자, if you have a car, 만약 여러분이 차가 있어. 자가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차. 그럼 여러분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죠? Whenever you want.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그리고 experience, its speed. 그 차가 내릴 수 있는 속도인데 도로에 맞춰서 그것의 속도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use와 experience가 병렬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지금 대중교통하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은 has to exist. 있어야 돼. 존재해야 돼. When you need it. 여러분이 그 대중교통이 필요할 때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이 스팬은 뭐냐면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대가 있죠. 아침 일찍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운행 시간대 그 범위 안에 대중교통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지키면서. 그리고 대중교통은 needs to be coming soon frequency죠. 운행 빈도에 있어서란 말이 갈로에 적혀 있는데 곧 도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법적인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need to be coming. 이거는 need to come보다 need to be coming을 쓰는 경우는 지금 대중교통이 오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need to be ing를 쓰는 거예요. 약간의 문법적인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존재해야 되고 운행시간 범위대에서 그리고 원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에 곧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 waiting time은 will wipe out. 완전히 없어지겠죠. At any savings. 모든 절약된 시간. From a faster service. 정확하게 정해진 빈도대로 와서 타야 되는 그런 더 빠른 서비스로부터 사람들이 기다렸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 제때 운행 빈도에 맞춰서 대중교통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정해진 운행시간 범위 안에 운행 빈도를 지키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와 운행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빈도가 중요한 거죠. 속도보다는 빈도를 더 중시하는 겁니다. 그죠? 제때 와야 되거든. 그게 대중교통의 특징이죠. unless,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뜻인데,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에 보면 출입이 나오죠. 출입은 밑에 적어 놨습니다. 짧은 여행, 출장, 통근, 통학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예정된 그런 출입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을 계획을 짜는데 편안하지 않다면은 속도는 가치가 없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속도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빈도 없이는 속도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갑니다. 트랜지트 맵이죠. 대중교통 지도죠. 대중교통 지도. 근데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screams, 선행사 단수니까 S 붙었죠. 병렬입니다. 속도에 대해서는 막 소리쳐. 즉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도가 몇 킬로 적혀 있죠. 근데 빈도에 대해서는 속삭인다는 거예요. 빈도는 그렇게 언급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대중교통 지도는 may simply be planting confusion이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심어줄 수도 있다. 단지 혼란을 삭트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대중교통의 빈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언제든지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에 속도가 도로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운전자들이 흔히 착각을 하죠. 그게 운전자의 흔한 오류란 말이에요. 근데 대중교통은 그것이 곧 도착할 때만 딱딱 도착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 그 대중교통이 있는 자리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중교통 이용객이 기다리는 그 대기 시간으로 인해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빠른 속도에 절약된 시간이 모두 사라지게 되거든. 그러면 속도는 빈도 없이는 가치가 없다는 내용이잖아. 그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내용을 지금 이게 주제 문제죠. 골라봅시다. 자, 1번부터. Consequences of adjusting frequency of transit입니다. adjust는 조정하다죠. 대중교통의 어떤 운행 빈도를 조정하는 결과. 언급된 바가 없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급된 거 없는 건 다 날려버리세요. 다음에 significance 중요성인데 정확한 대중교통 지도를 디자인,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 대중교통 지도란 말이 뒷부분에 하나 나왔었죠. 언급이 되었는데 지도의 정확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언급한 대중교통의 지도가 강조하는 게 지금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나왔잖아. 틀리죠? 다음 3번. Public Transportation입니다.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운행 빈도를 valuing, 가치를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 이 맞죠? 대중교통에 있어서 운행 빈도의 가치를 부여하는. 대중교통은 정확하게 정해진 빈도대로 운행되지 않으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은 그렇지 않죠. 속도가 중요하죠. 빈도보다 속도를 중요하죠. 중요하게 강조하죠. 자, 4번에 Impact of Creating High-Spe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인데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영향. 아니죠.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통근 서비스의 그런 속도와 운행 빈도를 향상시키는 방법들이죠. 이것도 언급된 거가 없기 때문에 주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확한 답이 됩니다. 아마 시험장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 바로바로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독해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차근차근히.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한번 독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본문에 트랜지트라는 단어가 대중교통으로 해석을 한 이유는 원래 트랜지트가 위에 통과, 통행, 운송, 수송, 수송로, 수송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송, 수송기관이라는 뜻으로 대중교통을 해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 수능 24번 제목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makes 다음에 it이 보이죠. 오형식 구조인데 it은 앞에 있는 culturaltainment란 단어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를 쓰지 부사를 절대 쓸 수 없다는 것도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alike라는 단어 보이죠? 부사입니다. 위에 적어놨는데 A and B alike 하면 A와 B 모두 A와 B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politicians하고 and policy makers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치가들과 정책 위반자들 모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뒤에 또 a potential increase라는 주어가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동사는 네 번째 줄에 is가 있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 그림을 때 동사의 수일치 수능문법에 반드시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coupled with 이때 coupled가 pp입니다. 그래서 뭐뭐와 더불어라는 뜻으로 coupled with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for those하고 쭉 나옵니다. 여기서 for 다음에 those부터 authorities까지가 뒤에 있는 to work라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의미상 주어. 그리고 그 다음 줄에 in order to는 so as to와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develop 그 다음에 단어가 쭉 나오죠. 그 다음 into하고 쭉 나옵니다. develop A into B, A를 B로 발전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에 however 있는 문장에서 보면 risk는 뒤에 ing, 즉 동명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culturaltainment가 동명사의 의미상주어입니다. 그리고 becoming이라는 이 단어하고 다음 줄 losing이라는 이 단어가 동명사 병렬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구조지만 뒤에 that could lead to라는 관계대명사절 나오죠. 이때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 역할을 하는 것이 culturaltainment부터 밑에 message까지가 선행사 역할을 합니다. 좀 특이한 구조죠. 그리고 그 다음에 lead to smaller 보이죠? 이때 to, lead to 뒤에 다음 줄에 보면 being setup이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smaller부터 events까지는 그 being setup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이 문장도 역시 뒤에 that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보이죠? 위에 있는 smaller부터 밑에 being setup까지가 이 that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특이한 구조죠. 다음에 그 다음 줄에 serve to 부정사는 동사는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this is something, something이 선행사고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줄에 balance라는 타동사가 나오죠. 균형을 맞추다. 이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간 게 something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against, 뭐뭐에 맞서라는 전치사입니다. 다음 줄에 changing은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will lead to가 동사 부분인데 그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 end with them이 나와요.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new cultures, 새로운 문화들을 가리킵니다. 대명사는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but one이 나오죠. one은 부정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sect를 받아주는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리고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차근차근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한번 들어서 부족한 학생들은 다시 반복적으로 재생시켜서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economic benefit, 경제적 이점이 나오죠. 그리고 옆에 단어가 culturaltainment라는 합성어입니다.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성한 건데 culturaltainment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culturaltainment의 경제적 이점은 이래 되죠. 그 culturaltainment를 attractive,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누구에게? 정치가들과 정책 입안자들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만듭니다죠. 정치가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cultural entertainment를 잘 활용하면 문화적인 홍보도 되지만은 또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문장이 길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for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관련된 상품들이나 서비스, 즉 여행이나 숙박이나 소매에 대한 그들의 수요와 더불어 인바운드, 들어오는 방문객 수들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그런 증가는 그 정부와 관련 기관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단체와 함께 축하 파티라든지 기념 행사들을 더 크고 더 세간의 주목을 끄는 어떤 행사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단체와 협력하려는 어떤 장려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이 좀 까다롭죠? 그 다음 문장에 however, 그러나 그런 상업화죠. 그런 상업화는 왜냐하면 이걸 일을 벌려놓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업화는 리스크, 위험이 있는데 자, 리스크 다음에 동명사가 병렬이라고 그랬죠. culturaltainment가 호모지니어스, 동종이 되고 그것의 원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culturaltainment가 동종이 되고 원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대세선행사인데 could lead to a delusion of audience요. 관객들을 희석시키는 것을 초래하는, 관객의 희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동종이 될 수 있고 원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컬처테이먼트가 동종화되고 원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관련 행사들이 서로 유사해져서 그 고유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관객의 희석화란 건 즉 농도가 옅어진다는 말인데 관객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곳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막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당 행사에 관해서 관객들의 관심이나 집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해당 행사에 유입되는 관객의 수가 줄어든다는 걸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상업화로 인해서 컬처럴 엔터테인먼트가 획일화되어 버리죠. 동종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관련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관객의 수가 결국은 줄어들 위험이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결론적 내용이죠. 이해됐죠? 제 설명을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is could also lead to 이것은 또한 뭐로 이어질 수 있냐면은 smaller 더 소규모의 비상업적인 independent event 독립적 행사가 being set up이죠.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대시 또 관계의 대명사가 보이죠. 관객들을 더욱 분산시키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더 작은 더 소규모의 비상업적인 독립적 행사들이 세워질 그런 일만 만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별로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이게. 관계만 분산시키고 집중이 안 되고 또 올바른 행사도 되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this is something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란데 플래너이죠.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스테이크홀더는 이해관계자들입니다. 단어 잘 외우세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잠재적인 재정적인 이익에 맞서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컬처럴 엔터테인먼트는 정치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경제적 수단은 되겠죠. 그래서 더 크고 더 많은 주목을 받는 행사로 발전하려는 상업화는 컬처럴 엔터테인먼트를 결국 획일화시키는 거죠. 원래의 메시지, 즉 그 행사에 대한 문화나 정신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지. 그 결과적으로 관객이 희석되고 다른 비상업적 행사로 관객이 분열되고 흩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와 이해관계자들은 잠재적인 재정적 이득과 맞서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컬처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상업화의 위험성과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hanging이 동명사 주어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경관을 changing, 바꾸는 것은 그 다음 새로운 문화, 그리고 그 새로운 문화와 함께 새로운 컬처럴 테이먼트의 경험의 출현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경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그 새로운 문화와 함께 새로운 컬처럴 테이먼트의 경험의 출현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오버롤 전반적으로 이것은 healthy growth sector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건강한, 건전한 성장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by its very nature, 본질적으로는 exploitation의 착취인데 여기서는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착취라는 돈벌이 수단에 직면할 때는 취약한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건전한 어떤 문화와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성장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돈 버는 데 집착을 해버린다면은 이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의 목적이 희석되고 관객도 분산되고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목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1번 Commercialization of Culture and its Unexpected Benefits입니다. 문화의 상업화와 그것의 예상치 못한 어떤 이점, 예상치 못한 이점 없죠? 틀렸습니다.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casual soul이죠.
현금, 즉 돈이냐, soul, 정신이냐.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 문화가 엔터테인먼트와 결합을 할 때 돈이냐, 정신이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culturetainment죠. An ambition of entertainment to be a culture이죠. 엔터테인먼트가 문화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죠. 여기서 culturetainment는 문화를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글입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문화가 되는 것과는 반대 내용이죠. 그래서 틀립니다. 다음 4번에 새로운 문화, culturetainment의 독이 든 열매, 즉 유행결실. culturetainment의 상업화가 초래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culturetainment의 동종화, 원래의 메시지를 상실하는 것, 관객의 희석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가 culturetainment의 유행 결실한 내용은 언급된 게 없습니다. 됐죠? 다음에 5번에 균형 잡힌 그 투자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왜 매럴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 균형 잡힌 투자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이유. 컬처테인먼트하고 엔터테인먼트는 서로 다르죠. 컬처테인먼트의 상업화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획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자가 그 잠재적인 재정적 이익에 맞서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있었죠. 근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4번 문법하고 해석하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중간에 제가 길게 설명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듣고 본문 내용과 접목시켜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 수능 29번 어법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상세히 분석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 중간 뒤에 보면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adapt란 동사 원형이 나오죠. 물론 adapt는 to adapt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adapt to 뭐뭐에 적응하다 꼭 외워두세요. 수능에 100% 나오는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뒤쪽에 보면 not nearly란 부분을 never의 의미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고 해석하는데요. 그리고 1번 문법 문제를 풀려면 지금 smart가 형용사, 그 다음 enough to 부정사, 이 어순을 기억해야 돼요. 형용사 다음에 enough 다음에 to 부정사. 중간에 있는 as individuals는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어쨌든 형용사 다음에 enough 다음에 to 부정사 어순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to solve가 타동사기 때문에 the adaptive problems가 목적어고 그러면서 뒤에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의 걸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as는 접속사로서 뭐뭐 하면서란 뜻인데 그 뒤에 they는 as 앞에 있는 modern humans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중간 뒤에 used by가 나오죠. 이 used는 pp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갈로에 있는 부분을 수식하면서 해석하시면 되고 자 2번 동그라미는 뭐냐면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주어 동사에서 동사의 수일치 문제는 무조건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또 패키지가 주어입니다. 여기에 대한 동사 is입니다. 동사 자리예요. 그리고 for any individual to create for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 구조입니다. 다음 줄에 all the things가 선행사로서 뒤에 know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빠져나간 선행사가 되죠. 위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3번 동그라미는 in which가 맞아요. 왜냐하면 leave라는 단어가 자동사예요.
live in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어디 어디 안에 살다. 그래서 in which가 되고 한 단어로는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which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the very different environments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뒤에 보면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죠. far, much, even, still, a lot 이런 것들 있죠. 다음에 better than 비교급 된 구문이죠. 그리고 이 are는 대동사입니다. 뒤에는 good 정도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돼요. 다른 종들이 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줄에 4번은 motivate 다음에 목적어인 us, 그 다음 목적보 to learn이란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us라는 목적어가 주어 위로 나오고 are motivated to 부정사 되는 구조입니다. 수동태. 그리고 그 다음 줄에 understand라는 타동사 다음에 why부터 뒤에 있는 doing까지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이에요.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때 our mothers는 바로 위에 줄에 있는 others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what은 do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하고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이때 allow는 permit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동사하게 하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굳이 허락하다, 허용하다로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목적어가 동사하게 하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죠. 이 대서의 선행사가 풀즈입니다. 왜냐하면 동사 exceed에 s가 없잖아요.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문법을 살펴보는데 마지막 5번에 보면 greater이란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5번은 너무 쉽죠. 부사가 동사 수식하는 거. 이렇게 수능 문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는 대단히 똑똑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똑똑하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a wide range of 다양한 환경들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준다. 적응하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됩니다. 인류가 똑똑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도 적응하도록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근데 갑자기 역점이 나와. 그러나 우리는 결코 똑똑하지 않아. 자, 그 다음 줄에 보면 넷째 줄에 현대 인류가 지구의 전 지역으로 스프레드, 퍼져나가면서 그 현대 인류들을 가로막고 있는 적응의 어떤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서 개별적으로 그 적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엔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앞에 부분에서 이제 해석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어떠한 수렵 채집 집단에서도 이렇게 되지만 모든 수렵 채집 집단에 의해서 사용된 도구라든지 채집 기술이라든지 생태학적인 지식 그리고 사회적 설비에 그 모아놓은 것, 모음이죠. 이것은 어떤 개인이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집단 지식이 축적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개인이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 협조,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we are able to learn.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in which we live죠. 그 뒤에 only부터 먼저 해석할게요. 오로지 우리 인류는 또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다른 환경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의 각각의 환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인간은 배워야 되는 걸 타고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종이 잘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훨씬 더 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동기가 부여되어 있어.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인 우리의 모델들이 같은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 우리의 모델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심리는 인간 집단이 그 다음에 개인들의 발명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적응 정보의 모험을 축적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가 다른 타인들한테 뭐라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심리가 인간 집단이 개별적인 인간들의 발명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적응의 정보에 모아놓은 것을 축적해 나가도록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풀은 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인력이나 지식을 모아놓은 그 집합체를 말합니다. 독해 내용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문법도 늘 여러분들이 아마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웠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9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아마 정답률이 꽤 높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 수능 30번 낱말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that takes 할 때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unethical theory가 선행사가 되고요. 그리고 t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to account가 목적어를 고려하다라는 표현인데 이때 이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the context 이 부분이 뒤로 넘어와 있는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이따 해석할 때 잡아 드릴게요. 그 다음에 when judging, when 다음에 ing 나올 때는 이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판단할 때 이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whether는 if인지 아닌지의 뜻인데 whether 다음에 is은 앞에 있는 a situation or an act A or B를 받아주기 때문에 단수로 받습니다. B에다가 맞춰주면 it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수능에 나왔던 29번에서 밑줄 5번에 나왔던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구조와 똑같죠. willingly, 기꺼이 허용한다 이런 뜻으로. 다음에 permit는 동명사가 뒤에 옵니다. 목적으로서. 그럼 cast aside는 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을 기꺼이 허용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줄 건너뛰고 what matters, what절이 주어절은 단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is입니다. 그리고 what절 속에서 what은 주어고요. matter는 중요하다는 일형식 자동사 count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에 한 줄 건너뛰고 help illustrate,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목적어입니다. 이 illustrate 앞에 to를 집어넣어서 to illustrate 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줄 뒤에 보면 played가 pp로서 앞에 있는 농구 게임을 수식합니다. 적석 농구 게임을. 그 다음에 is expected to 부정사죠. 이것도 expec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수동태로 바뀐 거죠. 29번에서 is motivated to 부정사와 구조가 똑같죠. 그리고 call이라는 이 단어는 다음 줄에 or 다음에 acknowledge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할 때 병렬 구조에 맞추어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care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배려하다, 뭐뭇을 배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명사죠. 그 다음 and 다음에 getting to keep ing인데 getting도 동명사입니다. 이 동명사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leader에 s가 붙습니다. 그리고 get to 부정사에서 keep ing죠. 계속 뭐뭐 하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한 줄 건너뛰고 admit to인데 admit 자체가 뭐뭇을 인정하다는 타동사도 있지만 admit to도 뭐뭇을 인정하다는 게 있습니다.
같이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줄 as는 접속사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over는 동격의 의미죠. 승리라는 최종 목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has been extended to입니다.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그래서 뭐뭐로 확대되어 왔다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mean 다음에 동명사를 쓸 수 있어요. 뭐뭇을 의미하다.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죠. 그리고 get away with도 수거 꼭 챙기세요. 뭐뭇을 하고도 벌받지 않고 넘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뭐뭐 하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5번이 지금 틀린 밑줄인데 abandon은 포기하다죠. gain은 얻다, obtain, 얻다, secure, 확보하다 이런 단어가 이 5번에 들어가면 내용상 흐름이 맞습니다. 그리고 to는 so as to, in order to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참 좋아요. 상황윤리. 자, 상황적인 윤리는 윤리적 이론이다.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라 그랬죠. 그 다음 줄에 whether부터 해석을 먼저 할게요. 상황이나 어떤 행위가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상황 또는 행위의 맥락을 고려하는 윤리적 이론이 바로 상황윤리라는 겁니다. 상황윤리에 대한 정의죠. 이걸 머리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잡아가야 돼요. 그 상황, 행위나 어떤 상황이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상황이나 행위의 맥락을 고려하는 윤리적 이론이다. 다음 줄에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기꺼이 허용한답니다.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버리는 것을 기꺼이 허용한다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버리는 걸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in the absence of universal standard or law인데 보편적인 기준이나 법,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절대적 기준이 되겠죠. 이런 것이 없을 때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결과 또는 그 결과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얻고 싶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 보편적 기준이나 법이 없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2번은 단어가 맞고요. 1번도 단어가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도덕 기준은 버린다. 내용상 흐름이 맞죠? 다음에 possibly, 아마도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 can help illustrate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인데 다음의 대조적인 현실 상황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 상황적 윤리의 적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겠죠.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인데 픽업은 적석에서 벌어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played among friends, 친구들 사이에서 행해진 그런 적석 농구 게임에서 모든 그 사람은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s. 자신의 파울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는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입니다. 공을 경기장 밖으로 쳐낸 것, 즉 아웃시킨 것을 인정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친구들 사이에서 경기하는 것은 친목을 도모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반칙을 하고도 반칙 안 했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솔직함을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ring about one's friends. 친구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아마도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 친구 집단들과 함께 계속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은 leads to these actions. 이러한 행위들로 이어진다. 이 말은 자기 파울을 선언하고 자기가 공을 경기장 밖으로 쳐낸 것을 아웃시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킵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죠. 계속 게임을 하고 싶으니 친구 사이에. 그러합니다. 지금 이제 대조 방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예시가. 일단 organized 게임은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게임, 정식 경기를 말하죠. 심판이 있는 이런 조직화된 정식 경기가 플레이되면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인정을 안 할 거라고. 똑같은 친구들과의 경기에서 인정했던 똑같은 파울이나 or violation, 위반을 인정을 안 할 거라고.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왜냐하면 승리라는 최종 목표는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보다도 경기를 뛰는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를 표현한다기보다 친구와의 경기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를 표현했죠. 그렇지만 승리라는 목적이 딱 있으니까 이런 경기, 즉 정식 경기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승리라는 최종적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기가 한 파울이나 위반을 인정을 안 할 거라고. 그래서 4번 내용도 맞죠. 5번의 상황적 윤리는 확대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많은 운동선수들과 코치에 의해서 뭐로 확대가 되어 왔노 하면은 맨 밑에 보면 경쟁적인 이점, 우위를 얻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조직된 정식 경기이기 때문에 경쟁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필드에서 또는 코트에서 가능한 한 많은 행위들을 하고도 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어 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경기장이나 코트에서 많은 반칙이나 파울을 하고도 들키지 않고 넘어가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그 정도까지 확대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놓고 보면은 마지막 5번도 밑줄로 맞죠? 어벤더 틀렸고 개인의 obtain secure로 쓰면 맞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상황윤리는 맥락을 고려하면서 절대적 도덕 기준을 버릴 수가 있고 보편적 기준이나 법 없이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죠. 그리고 상황윤리를 적용을 설명하는 그런 대조 상황에서 친구들끼리의 농구 경기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지만은 심판이 있는 정식 경기에서는 승리라는 그런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윤리는 경쟁적 이점을 얻으려고 확보하려고 가능한 한 많은 행동을 반칙을 하고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 확대된다는 흐름의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줄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왜 5번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라요. 낱말 문제는 전체적인 직역과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의 어떤 맥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역하는 단계까지 확실히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낱말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